안녕하세요, 아레나입니다. 7월 21일 네이버 검색 로직이 급변하면서 유입이 줄어든 이후로 약 2주일이 지났습니다. 하루에 네이버 유입이 4,000에서 5,000 정도로 증가하고 검색 노출이 하루 6만 회 정도 되던 시점이었습니다. 검색 로직이 가끔 급하게 변했다가 다시 돌아오는 경우도 있어서 일정 기간 지켜보다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2주 정도 지켜보니 단순히 에러가 아니라 네이버가 의도한 로직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이버 뷰 탭을 좀 더 우선 노출하는 방향으로 로직이 변경되면서 티스토리, 워드프레스 상관없이 네이버 외부의 플랫폼들은 네이버를 통한 유입이 많이 줄었습니다. 지금 이 사이트는 하루에 노출은 약 2만 회 정도, 검색 유입이 하루 1,500명에서 2,000명 정도로 약 3분의 1 수준으로 유입이 줄었습니다. 네이버 검색 유입으로 들어오는 키워드를 눌러서 각각 확인해 보면 웹사이트 탭이 여전히 메뉴에 나오는 키워드거나 이런 식으로 여전히 스니펫을 차지하고 있는 글만 살아남았습니다. 원래 상단에 웹사이트 탭이 노출되던 키워드가 네이버 뷰 탭을 상위에 밀어주는 방향으로 로직이 많이 변경되었습니다. 유입이 줄어들고 나서 검색 로직을 파악해서 기술적으로 대처하려는 분들도 계시는데 다음과 네이버 로직은 변동이 큰 편입니다. 로직 변경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 없이 변경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대처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티스토리, 워드프레스를 최근 1, 2년 이내에 시작하신 분들은 네이버 유입이 잘 되는 시기에 시작하셔서 당연하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는데요. 2019년쯤 네이버 로직 변경 때는 네이버 블로그 탭에 노출이 잘 되던 티스토리를 대부분 웹사이트로 분류하기 시작하면서 블로그 탭에 있던 티스토리 글이 대부분 빠졌습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유입이 훨씬 크게 줄어들었고 더 힘들었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네이버 다음 로직은 변화가 많을 텐데요. 결국은 네이버 다음 SEO도 점차 업그레이드 되면서 구글에서 인정받는 글이 점점 노출되는 방향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는 과거에 이런 로직 변화 과정을 겪으면서 블로그 글쓰기에 대해 많이 고민하게 됐고 구글 SEO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구글도 계속해서 로직을 업데이트하고 많은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데요. 구글 검색 유입은 어떤 변화를 거쳐왔을까요? 구글 서치 콘솔에서 검색 결과 실적을 누르고 지난 16개월 동안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블로그를 제대로 키우기 시작한 작년 4월 정도부터 구글 유입의 증가 추이를 보면 작년 4월에는 구글 유입이 하루에 100명도 안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년 4개월 동안 구글 유입은 로직이 계속 변화하는 동안에도 점점 우상향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로직이 변해도 결국 사용자 만족도가 높은 글을 우대하는 근본적인 요소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구글 검색 유입은 로직이 변하더라도 갑작스러운 큰 하락은 없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원래 작성했던 글 중에 갑자기 관련 뉴스가 터져서 이슈가 되면 글 하나에서 이렇게 구글 유입으로 빵 터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평일에 검색이 많은 키워드가 있고 주말에 검색이 많은 키워드, 직장인의 근무 시간인 오후 6시 이전에 검색이 많은 키워드 등 차이가 많습니다. 이 블로그는 금요일부터 주말에 검색량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라서 이렇게 파형을 그리면서 유입이 늘어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직 구글 유입이 아예 없거나 하루에 100명, 200명, 1000 이하로 유입이 적으신 분들은 그냥 글 많이 쓰고 계속 블로그 하면 구글 검색 유입이 당연히 계속 우상향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실 텐데요. 글을 100개, 200개 이상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단순히 글 개수 많고 블로그 오래 한다고 해서 글 개수에 비례하게 구글 노출, 유입이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저품질은 다음에서만 있는 게 아닙니다. 구글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글을 계속 쓰게 되면 조금씩 검색 유입이 줄어들다가 아예 누락이 돼서 구글 유입이 급락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럴 때 대부분 기술적으로 접근해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데 페이지 속도나 구조화 등 기술적인 테크니컬 SEO는 상대적인 가산점 점수일 뿐 검색 노출과 순위를 정하는 결정적인 요소는 아닙니다. 물론 데이터 구조화를 잘 하면 스니펫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아집니다. 스니펫은 종류가 다양한데요.
형태에 따라서 단지 글을 잘 쓰는 것뿐만 아니라 테크니컬 SEO의 구조화도 적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 스니펫 노출이 전혀 안 되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글이 스니펫으로 노출되지 않고 일반적인 검색 노출만 있었던 분들은 이번 로직 변화에서 네이버 유입 감소가 3분의 1 수준이 아니라 5분의 1이나 그 이상 크게 줄어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테크니컬 SEO의 이론적인 부분은 온라인상에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 번씩 SEO 이론을 설명드릴 때도 네이버, 구글 SEO의 공식 페이지에 문구를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고 있는데요. 단순히 이론 자료를 보고 공부를 하는 것과 내 사이트에 실제로 제대로 적용하는 건 큰 차이가 있습니다. 단순히 SEO 플러그인을 설치하거나 특정 코드를 복사 붙여넣기 한다고 해서 SEO 점수를 다 높게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테크니컬 요소 중에서도 일부만 그에 해당합니다. 테크니컬 SEO를 제대로 잘 적용하고 있는지 여부는 구글 서치 콘솔에 들어오시면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선 사항의 구조화된 데이터를 볼 수 있고요. 페이지 경험 탭에서 내 글의 페이지 속도가 빠른지, 구글에서 좋은 URL로 인식해서 잘 노출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아마 데스크톱 기준으로 좋은 점수를 받는 분들은 많을 텐데요. 모바일은 스킨 설정이 아쉽거나 광고 배치를 비효율적으로 해서 속도가 느린 경우에 좋은 URL이 50%가 안 되거나 0%인 분들도 꽤 많습니다. 물론 반대의 경우로 모바일 점수는 높은데 PC에서 속도가 느려서 점수가 낮은 경우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시면 LCP, CLS 속도 문제로 느려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예 데이터가 안 나오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구글이 판단할 만큼 충분한 유입이 아직 없어서 그렇습니다. 수동으로 글을 색인 신청해도 안 되시는 분들은 아직 트래픽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글을 쓰면서 방문자 수가 늘어나면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으셔도 데이터가 집계될 겁니다. 이렇게 구글 서치 콘솔에 지표로 집계되는 부분도 있지만 글마다 유동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구글, 네이버가 요구하는 SEO 사항들은 그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적용해야 검색 엔진이 내 글을 제대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글은 잘 썼는데 검색 엔진이 내 글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을 맞이하시는 분이 없으셨으면 합니다. SEO는 단순히 기술적인 내용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콘텐츠, 글 자체가 얼마나 유용한지를 보는 콘텐츠 SEO입니다. 사용자의 만족도가 높은 양질의 글을 작성하면 구글 메인, 디스커버에도 주기적으로 노출이 되고 검색 유입도 우상향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내 글이 인정받아서 디스커버에 뜨기 시작하면 추가적인 노출과 유입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글을 작성하면 구글에 쉽게 상위 노출이 되는 지수가 높은 사이트로 인정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디스커버는 어떤 기술적인 꼼수로 가능하거나 신청 방법이 별도로 있는 건 아닙니다. 꾸준히 글을 쓰면서 구글 유입이 늘다 보면 자연스럽게 디스커버 탭이 생깁니다. SEO는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제가 사이트를 직접 확인하는 게 아니면 개인 유저가 어떤 부분을 잘못 적용하고 있고 어떤 부분이 아쉬운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은 최대한 무료 영상으로 풀려고 하지만 제가 개별적으로 확인하고 의견을 드리는 과정이 필요한 테크니컬 SEO 부분이나 글쓰기 방향에 대한 내용은 멤버십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수익 비법이나 SEO 이론을 숨겨놓은 건 아닙니다. 구글, 네이버 SEO에서 권장하는 내용을 제대로 적용하고 계신지 제가 개별적으로 사이트를 보고 혼자서 제대로 적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분들께 제가 의견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가치를 느끼시는 분은 선택적으로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초보 단계를 넘어서 1년 이상 워드프레스, 티스토리를 운영하신 분들 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받는 가장 많은 질문이 구글 유입이 최근에 갈수록 줄어드는데 뭐가 문제인지 잘 모르겠다는 내용인데요. 구글 검색 순위가 뒤로 밀려나고 검색 유입이 줄어드는 건 최근에 글을 많이 썼냐 안 썼냐의 문제는 아닙니다. 최근 구글 SEO 로직 업데이트 내용들을 보면 단순 정보글을 AI를 이용해서 양산하는 사이트에 대한 제재를
갈수록 강화하고 있습니다. 물론 구글이 AI를 무조건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구글은 AI를 쓰던 어떤 방식을 쓰던지 간에 여전히 전문성, 경험, 권위, 신뢰성을 갖춘 고품질 콘텐츠의 보상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래로 내려보시면 AI를 사용하는 크리에이터를 위한 조언에 누가, 어떻게, 왜 이 콘텐츠를 만들었는지에 대한 내용이 차별화를 만들고 양질의 콘텐츠가 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방식으로 쓰는 글이 구글에서 점점 누락되고 검색 순위가 밀려날까요? 요즘 AI 프로그램은 사람이 작성한 것처럼 써달라, 동의어로 바꿔서 써달라 등 다양한 옵션을 적용해서 최대한 AI스럽지 않게 자동화하려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상대는 구글입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AI를 충분히 활용하되 결국 사람이 글을 써야 합니다. AI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내가 잘 모르는 분야의 내용을 여기저기서 가져와서 단순 정보성 글을 작성하면 AI가 정리한 것과 큰 차이가 없는 글이 됩니다. 아직 블로그를 한지 오래되지 않으신 분들은 이번 네이버 로직 변화에 의한 유입 감소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꾸준히 우상향하는 수익을 내려면 로직 변화에 상관없이 꾸준히 글을 써봐야 합니다. 글을 쓰다 보면 내 분야에서 글 하나를 쓰는데 드는 시간과 에너지가 점점 줄어들고 블로그를 재밌게 하는 단계에 갈 수 있습니다. 작년 8월에 이 블로그의 구글 하루 유입이 약 200명에서 300명대였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은 약 10배 많아졌는데요. 물론 제가 전업으로 블로그를 하거나 이 블로그에 몰빵해서 글을 많이 썼으면 결과가 더 좋았겠지만 저처럼 부업 중에 하나로 꾸준히 블로그를 하시면 이 정도 성장은 충분히 이뤄낼 수 있습니다. 아직 구글 유입이 하루에 1000명이 안 되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수익에 조바심이 나면 그 단계에 가기 전에 지쳐서 포기하게 됩니다. SEO에 적합한 양질의 글쓰기를 꾸준히 하시면 내가 글을 당분간 쓰지 않아도 검색 순위가 한 단계씩 높아지면서 오히려 검색 유입이 늘어나는 재밌는 현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블로그를 계속하면 수익이 난다고는 하는데 과정을 알 수 없는 수익 인증만 많다 보니까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 장기간의 데이터를 보여드렸습니다. 어느 분야든 간에 내가 즐길 수 있을 만한 수준으로 성장하는 과정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듭니다. 애드센스로 큰 수익을 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단지 애드센스 수익만 보지 말고 데이터로 그 과정을 입증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알고 보면 순수익이 아닌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이 구글 유입 데이터를 보시면 하루하루는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계속 증가하는 것도 아니고 오르락 내리락 횡보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조금씩 쌓이고 올라가는 게 벌써 10배나 많아졌습니다. 블로그는 방향만 제대로 잡고 가고 있다면 결국 버텨내고 살아남는 사람이 많은 상위 노출을 차지하고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